안녕하십니까. 예, 여기는 저희 집 부엌입니다. 예, 사실 아침과 낮에 좀 알코올침이랑 블랙아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되게 준비를 했다가 통화 중에 영상 녹화 중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영상은 날아가고 통화는 계속하는 바람에 이것도 날아가고 저것도 날아가고 해서 그건 내일 아침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어릴 때는 그나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붕어가 돼서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날아가고 이거는 알코올 치매 이야기를 하면서 치매 환자 같습니다. 여튼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보통 이제 저한테 다급하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막 처절하고 뭐라고 해야 해, 심각하고 그리고 막 간절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상태로 연락이 오시면은 저는 가장 먼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강조를 하는 게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이제 알코올 중독을 겪어본 환자분들이 저도 그랬고 내가 술을 마셨을 때 무슨 실수를 하잖아요. 대부분 단순히 술을 마시고 뭔가 제끼는 것만으로도 그건데 나중에는 술 마실 때는 그런 거 전혀 없다가 술만 깼다 하면 내가 또 술 마셨네? 조졌네? 요러고 이제 자책을 한다고 해야 하나? 그 자체만으로 이제 죄책감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양심이 없는 거죠.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 그랬지 그게 잘못이 아닌 건 아니거든. 가끔 가다가 그냥 자기가 한 일을 두고 전혀 잘못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원래 그랬던 분인지 아니면 술 마시고 맛이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취한 상태에서 그런 건지 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간혹 가다가 통화를 하다가 보면은 진짜 대부분은 이제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는 그 죄책감에 빠져들어서 자기를 자꾸 올가매고 스트레스 받게 하면은 그게 더 술을 더 마시고 싶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를 악용을 해서 마치 자기가 잘못도 안 한 마냥 그러면서 뭐 떳떳하게 막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냥 막 자랑식으로 저한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더라고요. 근데 구분을 해야죠. 죄책감하고 자책하는 거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면, 죄책감은 내가 실제로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죄책감이라는 단어는. 자책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는 거죠. 스스로가 내 잘못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자책이라고 해요. 근데 자책은 정말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고, 물론 이제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해, 압박감을 가지게 되니까는 자책은 웬만한 것 가지고서는 굳이 키워서 하실 필요는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근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나서 뭘 해야 하는 거잖아. 정작 제가 환자분들, 알코올 중독자분들 이렇게 통화를 하고 아니면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은, 정작 정말 자기가 죄책감을 가져야 하고 잘못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쓸데없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가장 잘못한 거는 술 마시고 타인에게 피해 준 건 당연히 근본적으로 잘못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이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새끼들은 그냥 주류회사에 충성하다가 가세요. 나는 그런 사람들까지 책임져 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보통은 보면은 자기가 술 마시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괴로워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몸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그만큼까지 진행됐으면은 보통 자기 자신이 이미 알코올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잘못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잘못하는 거는 내 몸을 내가 혹사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잘못하는 거라고요. 일단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남들한테 피해 줄 일도 없잖아.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잘못한 거는 내가 내 몸을 그만큼까지 간수하지 못한 부분, 내 몸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결국은 실수도 내 몸이 저지르는 거고 잘못도 내 몸이 저지르는 건데, 내 몸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그 전부터 내 몸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자기가 했던, 그러니까 술 마시고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고 단주를 하다가 참다가 술을 마시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뭐 갈망이 와서 그러는 경우는, 갈망이 진짜 심하신 분들은 진짜 이건 전 더 이상 길게 말 안 할게요. 그냥 병원 가세요. 나 갈망이 이겨내는 정신력이 아니다. 그럼 병원 가세요. 나 이제 그것까지 내가 감당해낼 수 없어. 그건 커버가 안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출퇴근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할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갈망이, 술 마시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스트레스 유발하는 지점들, 그리고 요소들, 그 상황들을 피해야 하거든요. 말처럼 쉽지는 않죠. 당연히 말처럼 쉽지는 않고,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6개월을 병원에 있다 왔으니까 그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저는 스트레스를 일부러 받으면서 지내면서 그냥 이겨왔는데, 그걸 이제 되게 예외인 부분이고 추천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이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통 분들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을 최대한 피해야 하는 거고,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직장을 피해야 하는 거고, 직장을 유지하는 게, 만약에 지금 가정이라서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가장이라서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술을 마시는 정신력으로라도 직장을 다녀야 한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좋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내가 받아야 하는 월급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2년 후, 3년 후, 그리고 5년 후, 10년 후에는 과연 자신이 그 좋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버텨왔던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자기가 그게 될까요? 나만 알까요?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 중에도 직장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셔. 그래서 다행히 근데 그분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그분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는 이건 순전히, 그러니까는 그분은 되게 이제 다행히도 저랑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는 그 상황들을 제가 이제 다 들어봤더니, 이분은 본래 예민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다 보니까는 이제 직장 환경이 엄청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직장 그 환경이 평범한 사람이가도 버티지 못하는 그런 건데, 이게 술의 문제,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이제 한창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거기 계시니까는 버텨내지를 못하신 거야.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큰 사고나 그런 것까지는 없었어도 잔잔히 막 이렇게 술을 마시면은 이제 필름이 끊기고 폭음을 하고 자식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게 알코올 치매 시작의 그 징조거든요. 내가 원래 되게 순한 사람인데 폭력적으로 변했다 그럼 술 끊어야 해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장 커다란 잘못은요, 가장 커다란 잘못은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1번이에요. 내가 내 몸만 멀쩡하고 내 정신이 멀쩡하면은 내가 실수하고 뭐 잘못하고 그럴 일이 없잖아, 남들한테. 그러니까 1번은 뭐냐고, 당연히 술 안 마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자책을 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죄책감은 그거에 그냥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해요. 근데 인정하면서 대신 더 키워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자기랑 상관없는 부분까지 그걸 다 문제를 연결시켜서 자책에 빠지지는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그런 죄책감에 빠지지 마라, 그런 파트를 보면서 넘어가시는 분들은 꼭 상기시켜야 할 게,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죄책감은 그냥 어느 정도만 가지되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지. 근데 그것을 제외한, 내가 잘못한 부분을 제외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책을 너무 하지 말아라. 쓰잘데기 없이. 그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알코올이 아니더라도 그런 스트레스가 뇌를 파괴하고 결국 그런 스트레스들이 몸으로 퍼져요. 그래서 다른 각종 질병들을 유발하게 돼. 결국 뭐 고혈압도 고혈압이고 뭐 이거 이외에도 막 장염, 예를 들어 장염, 췌장염도 스트레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성분들 특히나 방광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궁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종류의 그 병도,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다 스트레스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너무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되 그걸 뻥튀기 시켜가지고 그걸 막 망상을 통해서 이렇게 원래 한 개미만한 애인데 얘를 막 용처럼 이렇게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지,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잘못 안 한 게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건 한 거고 그러라는 거지. 아이씨, 말이 꼬이네 젠장을. 여튼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 근데 잘못을 인정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깔끔하게 인정하고, 만약에 어떤 누구가 피해가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내가 최대한 물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데, 그걸 가지고 1년 365일 괴로워하고 하루 왼종일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막 고통받고 그러지는 말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생각하고 살아갈 거 정말 많어. 오늘은 겁나 이렇게 가까운 근접샷이 됐는데, 여튼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목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쉴 수 있을까요? 여튼 최대한 괜찮아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